요약지 그 정리할 차례다. 50페이지. 등록 면허시 좀 했지? 재산시 할 차례지? 어? 할 차례? 50페이지. 50페이지 등록세 과세 표준? 예. 그 등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내용에서는 취득세하고 같고, 단지 이제 취득 당시 가액하고 그 다음에 등록 당시 가액 요서 차이점이지, 나머지 기본 원칙 부동산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부분에 가면은 거기서 기억, 니은, 띠글, 열대가 있죠. 요걸 여러분이 부동산가를 가표로 하는 거는 우리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가등기, 특히 가등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가등기가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가 3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등기만 부동산 가액이고 나머지는 채권 금액이라는 거 우리 악처로 해야죠. 적용 악처.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해서 그건 채권 금액이 가표가 된다는 걸 주의하고. 그래서 밑에 채권 금액이 바로 나오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그리고 적용 악처. 그러니까 해가 안 돌아가니까 악처로 해야. 그래, 악처가 왜 악처냐 하면 받을 것밖에 모른다. 그래서 받을 게 뭔데? 바로 채권 금액이다. 이때 채권 금액은 채권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채권 최고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요역지 가액을 가표로 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만 세법에서 다루지 성역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멸이 되어버리면 건당 6천원 종량세 개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성역지는 세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니까 꼭 기억을 해놔라. 그 다음에 월 임대차 금액을 가표하는 것은 임차권 설정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아니고 가표가 하니까 월 임대차죠. 그래서 월 임대차는 여러분이 잘 아는 월세입니다. 월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원칙에서는 그 등기 등록 당시 신고가로 하는데 항상 취득세도 시가 표준 이상으로 신고하라 그래서 내가 하살표를 시가 표준 하살표 이상 해놨지. 그걸 여러분이 참작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객관적 취득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습니다. 시가 표준 우리 지수 공판법으로 취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지역 여기서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의 통제 법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개인이 건물을 건축 대수선했을 때 90% 넘는 가격이 생기면 그 넘는 가격을 가표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둬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박스에 보면은 사실상 취득가로서 보면은 등록 당시 재평가나 또는 감가상각서류에서 금액이 달라지면 달라진 금액을 가표로 한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바로 변경이죠. 그러니까 변경된이라는 거는 평가 전의 금액으로 하느냐 평가 후의 금액으로 하느냐 하는 거는 변경된, 즉 평가 후의 금액을 가표로 한다.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취득 당시 가격이 1억인데 등기 당시에 감가상각이 돼갖고 9천만이 됐다. 그러면 등기 당시 가격이 9천만 아이가? 왜 감가상각이 되는? 건물이니까 감가상각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9천만이 가표가 되는 거죠. 또 토지가 내가 살 때 10억 주고 샀는데 재평가를 하니까 12억이 됐어. 그러면 등록 당시 가격은 12억이 가표가 된다. 그런 변경된 금액을 가표로 한다는 것은 변경 후의 금액이다. 그 다음에 채권 금액 가표라는 거 기억해서 앞에 있었던 내용 거기고, 그 다음에 니은을 잘 봐라.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채권 금액이 있으면 이제 이 채권 금액이 채권 최고액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등기법을 배웠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자. 만일에 채권 금액이 1억인데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하면 약 120% 가격을 가져오라 그러지. 거의 120%야. 그럼 1억 같으면 1억 2천 정도는 제공을 해야 돈을 빌려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등기 칠 때 채권 금액이 1억이 되나 1억 2천이 되나?
등기 칠 때 채권 최고액은 그렇지 1억 2천이 되지. 그게 가표가 된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채권액이 실제 채권 금액 우리가 돈 빌리는 거지만은 이 설정할 때는 그거보다 120% 가격을 항상 생각해야 돼. 그걸 여러분이 가표가 된다는 게 찌어서 말하는 채권 금액이라. 근데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 목적이 된 금액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일정한 건물을 제시했다. 그런데 채권이 없다. 그러면 그 건물의 시가가 바로 여기에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처분에 또 채권 금액이 없으면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제한 처분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해서 가표로 잡아라 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은 여러분이 특히 가처분 신청하면 토지 가격을 말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법령이 명령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명령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가처분할 때 대부분 토지 가격을 우리는 채권 금액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특히 5번에 잘 봐요. 등록 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금액을 가표로 한다. 그러니까 항상 세법은 금액이 다르면 실제 금액을 판단을 하는데 등록 면허세만큼은 유일하게 뭐로 해야 되느냐? 바로 공부상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세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취득세는. 그렇잖아요? 근데 등록 면허세는 항상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라는 것은 전부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등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개념인데 바로 이거는 등록 면허세만큼은 항상 등기부상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게 세법에서 다른 법률과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가 지금 있는데 개인 법인 다 취득세도 납세 의무자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원칙은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이른바 공부상 명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등록면허세 등 권리를 설정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고 또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권리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그러니까 설정을 하면 권리자요, 소멸하면 그 당초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설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소유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라 할 수가 있고 저당권 하면은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저당권 설정 나오면 바로 은행으로 바로 쳐다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전세권자 이른바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여기서 보면 바로 임차적 의미를 갖고 있죠. 전세권자는. 그 다음에 임차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특히 5번에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민법에 보면 대의등기가 엄청 나오죠. 대의등기 되니까 민법에서 대의등기 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막 오케이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이. 그러면 그 대의등기에 대해서는 바로 대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등기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채권자가 자기가 돈을 받으려고 뭘 하느냐니까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대신 등기를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나 또 채무자가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러니까 대의등기란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명의자, 소유자 이렇게 바로 직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 세율은 작년에 다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록면허세 세율은 7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만 공부를 해두면 좋겠어요. 자, 첫째 보면은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탄력세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준세율 50% 가감 조정세율은 세 군데 다 씁니다. 취득세에도 이 규정을 쓰고 등록면허세도 이 규정을 쓰고 재산세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력세율은 지방세 모두 적용한다. 벌써 법 3개를 다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전세권 등 소멸 등기나 또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거나 또 담보물 추가를 할 때 여러분이 매 건당 6,000원씩 징수한다는 거, 이른바 종량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는 소멸, 변경, 담보물 추가, 이 세 가지가 나오면 항상 건당이 가표입니다. 세금은 6,000원이다 라는 걸 알아두고 건당은 가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에 6,000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면허세 6,000원을 적용한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어째 계산을 했는데 등록 면허세가 4,000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권을 설정하면 월 임대차 금액이 가표가 됩니다. 그럼 임대보증금 1억 걸고 상가 하나 얻는데 보증금 1억 걸고 월세를 20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월세가 얼마라? 200만이지. 그게 가표야. 그럼 가표에다가 바로 1000분의 1을 곱해. 0.2%. 1000분의 1을 곱하면 4,000원 나오지. 그럼 4,000원이 정답이 아니다 말이야. 그럼 뭐로 해야 되냐? 바로 6,000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0원 미만이 나오면 쉽게 말해서 6,000원 미만 나오면 6,000원을 해라 하는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말장난이지. 의미는 같다니까. 자, 그거 여러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특히 대도시 내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이런 등기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바로 3배를 중과세한다. 그러니까 3배는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래 나오죠. 시험 치러 가면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런데 100분의 200으로 하는 게 취득세입니다. 100분의 200으로 하는 거는 취득세고 100분의 300으로 하는 거는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중과세가 3배라는 것만 암기만 해두면 돼요. 몇 배? 3배. 표준세율의 3배. 오케이? 자, 그거만 숙지를 하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비과세 대상이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 비과세 대상. 그래서 비과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해서 등기 등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 명의로 등기를 치면 어떻게 되지? 비과세가 되겠지. 왜? 권리자가 국가니까. 여러분 세금을 안 내서 여러분 재산이 어떻게 돼? 압류 등기로 잡히지? 국가 명의로 잡히는 거야. 그러면 그 명의가 국가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나 정부와 정부 간, 국가와 국가 간의 조세 상호주의에 의해서 취득세도 말했다시피 그 나라가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하고 우리가 비과세하면 그 나라도 비과세를 합니다. 이른바 서로 장단을 맞춰준다는 의미에서 바로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회사 정리, 특별 청산의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 이 촉탁이라는 바로 위임하는 등기죠. 법원이 등기소에 이임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법원이 등기소에 이임하는 게 촉탁 등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파산 직전에 가가지고 이걸 여러분 공장의 모든 재산을 갖다 법원으로 넘겨버리세요. 넘겨버리면 그 등기가 법원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게 등기소에 위임을 하죠. 야, 이거 넘어온 거니까 법원 명의로 일단 등기를 해라.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면 법원이 되죠. 그래서 이게 등록면허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지고 가서 난주 채권자가 전부 이제 이 공장 여러분 사장한테 몰려오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몰려간다고요. 일부의 재산을 받으려고. 그래서 뭐 어떤 재수좀 한 30% 받고 재수좀 한 5%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산 기업에 대해서 재산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재산을 전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 등기가 되니까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고 이거는 부도난 회사의 재산을 갖다 법원 명의로 등기를 칠 때 등록면허세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묘지, 내가 최후의 목적지라 늘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목적지가 뭐 어디냐? 중개사가 아니고 묘지인데 이 묘지는 오직 취득세만 있습니다. 취득세 2%뿐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이제 등기법을 배우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구청에 가가지고 제발 좀 등기부는 한번 떼보고 등기법을 공부를 해요. 등기부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공부를 하니 제일 빠른 게 뭐야? 소금이 뭐 짜다 맵다 말이 필요 없지. 한 모금 넣어서 입에 이어보면 아따야 이게 진짜 짜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공부를 그래 하면 참 생산적인데. 그러니까 등기부를 좀 떼보면은 옛날에 집 살 때 그 저당권 설정했던 거 대부분 다 나옵니다. 칸만 하나 찔러서 나오죠. 또 말소 등기에서 말소 처리가 돼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칸을 하나 찔러서 뒷면에 딱 보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바로 이 행정구역 변경이나 주민등록 변경 뭐 이런 단순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이 사실은 종이값이 안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종이에 그냥 칸만 하나 찔러서 변경 사유만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이건 없는 겁니다. 종이값이 안 되니까 그럼 종이값이 덜만 있나 그래? 있단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변경은 변경인데 이어서 단순 변경을 말하지. 예를 들어서 저당권 민법상 우리 채무자 명의 변경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민법상 채무장 명의 변경이 일어나면 이것도 변경이야. 변경. 그럼 한 건에 얼마를 징수하냐니까 건당 6,000원짜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 변경이 아니죠. 채무자 명의 변경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당권 권리의 물건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6,000원을 징수한다. 그까지 1번, 2번, 3번인데 그건데 진하게 해놓은 거 1번, 바로 2번, 3번, 4번 그게 등록면허세 공부해야 할 주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요약집을 한번 보시기 바라죠. 바로 54페이지 보면 문제 3번이 있습니다. 요약집 있죠?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고 등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신고로 본다 했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야 맞지 뭐가 잔소리가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면은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해서 가세표준을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고한다. 이 말은 가표 곱하기 세율이 산출세다 이 말입니다.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이 뭐라? 산출세금이다. 그래서 그 세고를 한다 이런데 다만 산출세액이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의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에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바로 6,000원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계산을 해서 6,000원 미만이 되면은 얼마를 징수하겠다? 6,000원을 징수하겠다. 큰 금액을 징수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부동산 보존 등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이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의 권리자의 주소지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죠. 항상 지방세는 전부 물건 소재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 물건 소재지. 다만 출판권이나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기계가 가 있습니까? 시청이 가 있습니까? 특정 개인이 가 있습니까? 출판권이다, 저작권이다. 그렇죠. 대부분 개인이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개인은 돌아다녀요. 항상 그 자리에 숨만 쉬고 누워 있습니까?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소재지로 해갖고는 평생 고생이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니까 주소지 아닙니까? 돌아다니니까. 부동산처럼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소재지지. 그렇지? 그거 외에는, 그런 권리 외에는 전부 물건이면 소재지 원칙을 두고 해라. 그러나 출판권이니 뭐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는 주소지 원칙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전부 소재지 원칙이 됩니다. 부동산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봐요. 신고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우리는 형식주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부상 금액으로 해야 되나 사실상 금액으로 해야 되나? 공부상 금액으로 해야 되나? 신고서상 금액이 아니고 바로 공부상 금액을 가표로 한다. 이래야 맞죠. 자, 여러분이 아마 민법에 가면 또 공동저당을 배울 겁니다. 공동저당. 그 저당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다 봐야 되는데,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재산이 둘 이상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지 둘 이상 등록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등록하는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전에 내가 설명을 한번 했죠. 이거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얼마나 빌리냐 하니까 10억을 빌리고 싶다. 근데 은행에서 담보물권 설정 가져와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택이 6억짜리 하나, 요거 설정을 하고 담보물 제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면은 토지 인천에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갖다 또 설정해.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냐? 이것도 6억이라. 그러니까 돈을 10억을 빌리면 약 12억이라는 재산 가치를 제공해야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줍니다. 왜? 나머지 돈, 이 채권 최고액이 12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처음 설정한 저당권 설정입니다. 저당권 설정에 대한 세금 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천의 물건도 인천이 아니고 이거는 저당권 설정에 대한 납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정한 서울이 바로 인천의 땅도 저당권에 대한 설정 납세지는 인천이 아니고 어디다? 서울이다. 처음 등기 등록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구 있는 것도 서울이 되겠네요. 그렇지. 부산에 있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지.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뭘 보냐 하니까 여러분이 그 56페이지 재산세. 자, 재산세는 항상 3개, 4개 정도 출제가 되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재산세 총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잘 봐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에 해당하는 광역단체 조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도세도 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가 됩니다. 그래서 도세, 구세라 그랬죠. 그런데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조세가 됩니다. 전부 구세죠. 시, 군, 구세. 항상 구세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할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여러분이 시, 군, 내가 구청이란 말을 붙여놨어요. 구청. 구청세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이 만일에 중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저 서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고 북구에 있다. 그러면 각각 구별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각각 구별로. 관할구역 범위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네, 소유한 자의 보유세가 나와 있는데 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항상 이 납세 의무자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또 세금 판단 여부에 의해서는 과거도 묻지 않고 미래도 묻지 않는 이른바 스토, 현재 개념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 현재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른바 소유권을 가진 놈이 납세 의무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세고 대부분 물세고요. 토지 일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세와 인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물세라는 건 뭐냐? 건물이 5채가 있다. 그러면 그 각각 그냥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집이 여러분이 개인 소유로 10채가 있다. 그럼 10채 각각 재산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물건별 과세가 물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토지 부분에 한해서는 대부분 여러분이 종합합산, 별도합산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세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산세는 바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냐 하니까 전부 신고납부가 대원칙이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붙여서 보통징수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부과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는 무조건 고지세에서 징수하는 이른바 보통징수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급은 항상 납기가 개시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미리 발급을 해서 납세자부한테 돈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발급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발급.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물납과 분납 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있는 제도가 없죠. 재산세에서는 바로 물납과 분납이 있는데, 물납은 바로 여러분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바로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가 있고, 항상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물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분납을 집중 강탈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납에 대해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에 보면은 재산세 분납 제도가 나와 있죠. 그 재산세에 대해서 분납에 대한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전부를 분납합니까? 일부를 분납합니까? 일부죠. 그래서 옛날에 이걸 전부를 분납한다 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개념 싸움을 갖고 장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45일 안에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개월 내로 개정이 됐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봐요. 납부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5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8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 분납 신청을 납부 기간을 하면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웃자냐니까 고지서 2장을 딱 잘라줍니다. 1차적으로 낼게 납기한에 낼 걸 500만 원 딱 끊어주고 나머지 300만 원 그거 2개월 안에 내 하고 고지서를 끊어주죠. 그래서 고지서 2장을 잘라줘요. 그럼 그 받은 대로 그대로 내면 됩니다. 그 자르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넘으면 그 넘은 가격을 여러분이 분납 대금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또 각도가 달라져요. 1,0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반반씩 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2,000만 원이 나왔다면 분납 신청을 하면은 반반씩 잘라줘요. 납기 안에 1,000만 원 내라. 그 다음에 나머지 50% 1,000만 원은 2개월 안에 내라. 그래서 그것도 고지서 2장을 잘라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되면 50%씩 자른다는 생각을 해주고 5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넘은 금액이 분납대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부담 상한제도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기본만 알아둡니다. 바로 여러분이 거기서 150% 초과 금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니까 토지의 재산세나 건축물 재산세가 작년에 100만 원이 나왔는데 원래 세무공무원이 좀 잘 못해가지고 180만 원 고지했다면 여러분은 어느 선까지 납부를 하면 되느냐? 작년 세금의 150%, 1.5죠. 그럼 100만 원에 1.5로 곱해봐야 150만 원 나오죠? 그러면 180만 원이 고지된다 하더라도 150만 원까지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한제가 됩니다. 상한제. 분양권 상한제가 아니고 이거는 세금 상한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3억 이하가 되면은 105%를 초과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6억 이하가 되면은 110%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6억 이하가 10년 전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서 전부 서울 집은 7, 8억입니다. 7, 8억. 조금 좋다 싶으면 그거 10억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6억 초과의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50%가 아니고 6억 초과가, 공시가격이 6억이 초과가 되면 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집은 150%가 아니고 130%를 넘기지 말라. 요걸 130% 해야 하겠다, 내가 이거는. 자, 재산세 납세지는 바로 물건 소재지 시, 군, 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구항도 역시 공부를 요번에 해놔야 됩니다. 지문에 아마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 등은 과세 기준일부터입니까? 변경된 날로부터입니까? 과세 기준일 매달 며칠입니까? 6월 1일이죠. 늦어도 6월 1일부터 6월 10일 이내에 소유권자 변동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자는 변동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칙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10일이라는 여유를 줬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돼도 늦어도 6월 10일 안에 변동된 자로 신고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로 바뀔 수 있다는 융통성을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에 뭐라 그랬냐니까 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나와 있지만 이 속에는 구청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세법에서 시장 군수 나오면 구청장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시가 안 됐을 뿐이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군수에게 증빙 자료를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지 입만 가서 신고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항상 그게 필요한 자료를 갖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늦어도 6월 10일 안까지 변동 신고를 해야 할 사유가 총 4가지입니다. 재산의 변동, 소유권 변동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해줘야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래서 그 소유권 변동의 변자 동그라미 치고 상속 재산의 상자를 동그라미 치고 종중 재산의 종자를 동그라미 치고 신탁 재산의 신자를 동그라미 치면은 말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밑에다 뭐라고 해요? 종신변상 요를 줄이면 되죠. 종신토록 변상한다 말 되잖아. 종신변상 6월 10일 내 신고. 종신변상 6월 10일 내 신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날로부터고? 과세기 6월 1일부터니까 6월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자는 바뀝니다. 신고된 자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니은을 잘 보세요. 이거는 세금 신고가 아닙니다. 바로 소유권 변동 신고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신고를 안 하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기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여러분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로 어디에 과세대장입니까? 등기부입니까? 과세대장에 등기할 수 있답니까? 등재할 수 있답니까? 요게 13회 때 출제가 되면서 어떻게 나왔느냐? 시장 군수가 대장에 등기할 수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글자 하나에 등기할 수 있다. 왜? 대장은 등기가 아니죠. 등재지.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출제하면 되었습니다. 13회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5년 전. 그렇죠? 그때 뭐 해서 여러분 다 잘 나갔죠? 그때 공부를 해놨으면 이 고생은 안 할 건데 벌어서 왜 이 고생을 하시오? 그때는 참 공부 조금만 하면 다 합격을 하고 또 쉽게 되죠. 그래 그때 자격증이나 지금 자격증이나 뭐 글자 하나 다르면 똑같은데 종이가 좀 다르기는 다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뭐냐 하니까 그 재산세에 보면은 바로 소액 면제제도. 자, 요거는 종부세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비교해 놓은 걸 잘 보세요. 그리고 고지서 장당 2,000원은 징수를 합니다. 2,000원 미만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 미만. 2,000원이 나오면 미만. 네,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서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세, 변기세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주택을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7월 초나 되면은 아마 한 7, 8일 정도 되면 고지서가 날라올 겁니다. 고지서 날라오면 이제 세법 조금 배웠다고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밑에만 보고 대충 냈지만은 이제 조금 알아시니까 제일 앞에 보면은 재산세 얼마 해서 탁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니까 거기에 보면은 지방교육세 얼마 해서 나와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니까 소방시설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얼마 나와요.
그 다음 도시에 산다는 제로. 여러분 세금의 바로 1.4%, 0.14%입니다. 0.14% 도시에 내는 세금에 또 좀 더 내야 돼요. 그거 나와요. 안 그러면 막 위에다가 도시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한다 이런 단서가 더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이제는 잘 보라고. 그리고 납기 후, 납기 전, 납기 후 요래 나와. 밑에 보면 납기 전은 세금이 작은 게 아니지. 그게 정상적 세금이지. 납기 후 딱 보면 세금이 많네. 왜냐하면 가상금이 한 볼테기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세금은 납기 안에 내줘야 절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변기한다, 나란히 고지한다, 이래 이제 법을 바꿨는데 옛날에는 변기한다 이랬습니다. 변기. 그러니까 변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래갖고 민원이 들어가서 나란히 고지한다. 이렇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게 그 소리죠. 자, 그 다음 현황 부과의 원칙. 항상 여러분은 공부상과 사실상이 서로 다르면 사실상에 따라 판단을 하라 했죠. 현황 부과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거의 등기부상 농지였지만 당연도 6월 1일 현재 택지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뭐로 보아 토지 양세를 부과하겠다. 농지로 보겠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택지로 보겠다. 택지로 보아서 토지 양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현황의 부과의 원칙이다. 또 현황 부과의 원칙을 깨달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물은 물로 봐야지. 와, 물을 산으로 봐. 산을 산으로 봐야지. 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현황 부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가 있냐니까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죠. 자, 재산세는 항상 보통징수 방법으로 합니다. 고지상 납부기한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여기는 가산세가 적용되면 안 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가산세 나오면 꺼부어야 됩니다. 와, 맞지 않는 표현이니까. 가산금이 부과된다 해야 맞죠. 가산세는 요것만 찌죠. 가산세는 어디 갑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일부터 봐라. 여기가 함정이죠. 분명히 내가 6월 10일까지 이렇게 했지. 그럼 6월 10일이 되려면 무슨 날로부터 10일이 내고? 가세 기준일부터. 그렇지. 거기서 틀린 거야. 자, 같은 재산에 둘 이상 세율이 있으면 국가는 무슨 놈?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은 못 깨달아. 도둑놈 이렇게 했지. 도둑놈은 큰 거 가져가, 작은 거 가져가. 그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해야지. 낮은 세율은 안 되죠.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또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세계 변경,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른바 수시부과 제도입니다. 자, 이 지문은 재산세도 이게 있고 그대로 나중에 종부세에 가면 또 있고 저 양도세에 가면 또 있어. 그래서 수시부과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동일하게 이 법률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전 10일 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되 여기서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로 물납이 가능합니까? 관할 구역 내 부동산. 나머지 안 됩니다. 물납의 물건은 관할 구역 내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재산세를 내면 중구 재산을 제공해야지 엉뚱한 저 북구에 있는 재산을 제출하면 안 돼요. 그럼 북구에 있는 재산세는 북구에 있는 물건을 제출해야죠. 동구에 있으면 동구에 제출해야 되고 남구에 있으면 남구에 제출해야 되고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 재산을 제출해야 돼요. 그것도 잘 팔리는 거로. 저당권 설정된 거는 빠꾸당합니다. 등기, 가등기는 거 설정된 거 빠꾸당해요. 왜 안 팔리는?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이 부동산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중에 부동산은 뭐예요? 그렇지. 있다 말다 하는 건 뭡니까? 건물, 건축물. 추구나 사나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주택. 그렇죠?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재산세는 시, 군, 구, 내 범위입니다. 범위. 시, 군, 구, 내 범위예요. 범위에 소재하는,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 말이죠. 토지, 건축물, 주택. 한마디로 부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부과한다. 동사는 두 개, 항선 두 개입니다. 항공기 선박. 맞죠? 그러면 벤처 1억 8천만 원짜리 재산세 있어 없어? 뭐 있어 봐야 아는데, 그죠? 타본 사람은 아는데 안 냈거든. 왜 안 냈는데? 이거 봐라. 벤처는 재산세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가. 차는 없지? 자동차는 없잖아. 그래서 그 대신에 자동차는 왜 재산세가 없냐니까 자동차 세를 있잖아요. 그게 내나 이름만 다르지 일종의 재산세 쪽이죠. 그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택을 잘 보세요. 주택에 대해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반 토지와 주택 건축물 범위에서는 주택은 제외된다. 그래서 주택 땅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지 일반 토지와는 X가 되는 거예요. 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 우리가 주택이라 그러지 그걸 건물이란 말을 안 쓰죠. 그냥 집이라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건물에는 주택 건물은 빠지고 토지에는 주택 부수 토지는 빠집니다. 왜? 그건 주택이란 과세 물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을 잘 보세요. 주택 재산세는 주택 물건과 부수 토지를 합산하여 밑줄 쫙 꺼.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산하여 소유자가 달라도 공유를 해도 같은 방식입니다. 소유자가 달라도 공유를 해도 무슨 말이라? 합산하는 것은 같아요. 그래서 주택별로 과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이 두 채가 있잖아. 이걸 모아서 과세하는 것은 종부세 판단이고 재산세는 무조건 따로따로 이게 물세란 말이에요. 물세 따로따로 각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물세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도 그렇고 다만 토지 부분만 종합산 별도합산해서 인세라 했지. 그죠? 그 총칙의 용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는. 자, 니은은 봅시다. 주택을 공동 소유, 공유를 해도 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별로, 그러니까 하나를 봐서 하나를 갖고 과세하는 거예요. 이게 지분별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별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값 자체를 갖고 과세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별로 과세하고 산출된 세금, 이른바 계산된 세금은 시가표준 가액별로 품바이해서 비례배분. 우리 막 경상도 쪽은 품바이 하자 하면 품바이잖아. 이게 안분이거든. 그래서 안분하여 그 소유자가 각각으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재산세라는 거는, 자, 여러분이 이런 여금용 건축물이 있으면은 이거 우리 건축물 재산,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과세하죠. 그래서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해가지고 우리가 늦어도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바로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부수 토지는 우리가 뭘 부과합니까? 토지 재산세를 부과하죠. 이걸 부과해서 토구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우리가 납부를 하고, 이까지 납부 미납을 하면 뭐가 됩니까? 가산세가 붙어요? 아니면 가산금이 붙어요? 무슨 금이라? 가산금이 붙지. 이 동네는 세금이 가산세가 나오면 안 돼. 왜? 신고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속된 말로 고지서 날라오면 세금 내고 고지서 안 날라오면 세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지서주의다. 이게 보통 징수죠. 자, 이걸 여러분 미납시는 가산금이 분다.
이걸 잘 알아둬야죠. 자, 그런데 집은 말입니다. 집은 이래 있는데 땅은 을의 소유고 이거는 갑의 소유예요. 집은, 건물은. 소유권이 달라요. 그래도 당연히 합산해서 하나로 봐서 과세라는데 이게 2억이고 땅값이 좀 비싸다 그래서 3억으로 봅시다.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이거는 하나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하나로 봐서.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나온 세금을 우리가 산출세액이라 그러죠. 산출세. 산출된 재산세, 산출세. 그러면 산출세, 계산된 세금. 이게 만약에 100만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럼 품바이를 해라 이게. 뭘 기준으로? 면적 기준이가 시가표준 가액비율이가 시가표준 가액비율. 시가표준이 뭔데? 자, 이게 공시가격이라 시가표준이라. 그럼 여기서 합산해봐. 5가이가 품바이 하는 거. 그러면 갑소유의 시가표준이 얼만데? 2억 아이가. 그래서 2억. 그러면 시가표준 가액비율은 얼마야? 40% 아이가. 5분의 2. 0.4.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노? 40만 원. 40만 원 누가 내고? 그 소유자가 납부하니. 그 소유자, 갑. 그럼 나머지, 물론 5분의 3 하면 되지만 그냥 이어서 빼버리죠. 시간상. 나머지 금액은 누가 내? 각각 재산세를 부과할. 그러니까 이걸 잘 봐라 말이야. 세금을 계산할 때는 주택은 무조건 하나. 소유권 공유 관계없어. 하나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온 세금을 갖고 이제 시가표준 가액별로 안분을 해서 각각을 자기 지분에 대해서 낸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일반 건물과 토지는 이것도 일반 건물아 이거. 그럼 건물 제한세 따로 계산하고 밑에 부수 토지는 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건물과 주택은 따로따로 각각. 주택은 무조건 하나. 무조건. 조건 없어요. 공유를 해도 하나. 다수가 가 있어도 하나를 과세한다. 그래가지고 나온 세금은 요거 이제 반반씩 잘라서 우리가 2분의 1은 어떻게 돼?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내고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주택 제한세는 2번씩 내지. 2번. 7월 9월 잘라서 건물 부분에 내는 것도 아니고 토지 부분에 내는 것도 아니고 단 나온 세금의 2분의 1이라. 나온 세금의 2분의 1.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주택 제한세가 요래 해가지고 20만 이하가 나왔다. 그럼 정부는 20만을 7월 말일까지 일괄 징수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했지 절대적 개념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쫙 읽어보고 이거는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애우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돼. 이 개념 갖고.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